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5월 달이 됐네요. 5월 달 하면 가정의 달이다, 실록의 달이다, 계절의 여왕이다, 뭐 명칭이 많이 붙었죠. 그만큼 좋은 달이죠. 이 5, 6월 달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마지막 정리 강의죠. 이론 강의. 이 5, 6월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올려합니다. 1차가. 제가 볼 때는 금년에 1, 2차를 다 정복하려고 맘먹고 있는 분들은 6월 말까지 1차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2차 공부할 여유가 생겨요. 만약에 1차가 덜미를 잡고 있잖아요. 6월 말이 지났는데도 2차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서 판단하거든요. 1차만 해야겠다. 1, 2차 다 해야겠다. 6월 말까지 1차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요, 2차까지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2차는 지금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만큼 1차가 중요한 거예요, 1차가. 그래서 이번에 이론 강의하면서 우리 뭐 교재로 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기출문제를 풀이까지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 4번 나갈 거예요, 4번 여러분들. 그래서 총칙, 지금 오늘 나간 것이 총칙이죠. 다음 3주째는 물권법, 그 다음에 뭐 한 6주째는 계약법, 그 다음에 마지막 민사특별법 해갖고 4번 나가는데, 여기 총 한 100문제 정도. 기술문제를. 그래서 그 교재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4번에 걸쳐서 받아보지만은 그걸 한 번에 묶어버리면은 한 100문제 정도가 기출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죠? 5, 6월 코스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잘 소화시켜도 따로 기출문제를 따로 안 풀어봐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7, 8월 달에는 우리 그 문제풀이 강의 있잖아요. 문제풀이 강의도 아예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 출판사에 나오는 교재 있잖아요. 그 문제풀이 교재인데, 이 문제풀이만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까먹어 버려갖고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교재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그 요약 노트로 그걸로 했거든. 그게 너무나 요약돼갖고 안 좋더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소하고. 그러니까 이 교재로 할 거예요. 교재로. 그냥 우리 교재를 앞에를 빨리 점검해보고, 밑줄 친 거, 별표한 거,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죠?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얇은 걸로 이렇게 요약된 걸로 해보는데, 너무나 요약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비능률적이더라고. 그러면 한 교재를 우리 공부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게 차라리 더 낫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7, 8월 달에도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교재를 또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왜 반복할수록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반복할수록. 그리고 문제도 또 풀어드리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7, 8월 달에 나가고. 9월 달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식으로 나간다는 거 알죠? 동형 모의고사. 동형. 그래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40문제씩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 거죠. 9월 한 달 동안. 알겠죠?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5, 6월 코스가요, 계절도 좋은 계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려야 하는 이런 코스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1차 과목은 5, 6월에 끝내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세요. 자, 우리 첫 진도 들어가는 거죠. 권리변동이다. 우리 교재 42페이지. 권리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권리변동이다.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 하면은 앞에 부분 너무나 여기에 치우치지 마세요. 왜? 이건 매년 나온다면 어떻게든지 다 암기하라고 하는데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3, 4년, 4, 5년에 걸쳐서 한 번 나오는 정도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원시취득이다. 절대적 발생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선점이라는 말이 뭐죠? 거기 원시취득의 두 번째 줄, 무주물 선점을 얘기하는 거죠. 선점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무주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선점, 먼저 조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이건 동산만 인정된다는 거. 무주부동산은 다 국유라는 거. 무주부동산은 어떻게 된다? 국가 소유라는 거, 국유라는 거. 그 다음에 습득이라는 건 유실물 습득을 얘기하는 거죠. 유실물 습득을 습득이라고 그러죠.
유실물이라는 건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거 알죠?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 이것도 동산만 인정되는데 당해놓고 6개월 동안 공고해야 한다는 거 이거 알아내야죠. 그냥 자기가 습득하면 됐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죠. 6개월 동안. 그래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것이죠. 그 다음에 시효취득, 선의취득. 자, 시효취득. 여러분들 시효취득 알죠? 취득쇼.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이건 동산만 인정되는데 여기는 부동산, 동산 다 인정되는 거고 부동산, 동산 다 인정되고 여기는 동산만. 자, 이게 시효취득은 우리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 좀 얘기해 줄게요. 선의취득이 뭔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자신의 컴퓨터예요. 근데 을한테 보관을 맡겨놨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 것이 아니잖아. 무권리자라고 그러죠.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근데 지 것인 양 팔아먹었어. 이 컴퓨터를 50만 원 주고 팔아먹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거겠지. 이자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겠지라고 믿었어요. 그걸 공신력이라고 하죠. 믿고 거래를 했죠. 서운의 무과실로. 그리고 컴퓨터를 50만 원 주고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즉시 컴퓨터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겠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무권리자가 권리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 진정한 권리자가 팔아먹은 건 아니고 갑은 병 코빼기도 몰라요. 을이 팔아먹었잖아. 그러면 권리가 승계해 줄 리가 없잖아요. 승계해줘요. 승계해 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무권리자니까. 권리자가 권리를 승계해 주지 권리가 없는 자가 어떻게 권리를 승계해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매매는 승계 취득이잖아요. 근데 앞사람이 권리자가 아니었을 때는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죠. 무권리자로부터 승계 취득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점유 공신력을 인정하는 동산만 인정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등기 후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사람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데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샀더라도 보장을 못 받는 게 원칙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믿었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는 이 사람 것이 아닌데도 이 사람 것으로 믿고 산 사람은 보호를 받잖아요. 이걸 점유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죠. 오케이? 우리 등기 후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되지만 점유 공신력은 인정한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죠? 바로 이걸로. 선의취득을. 선의취득은 뭔만 인정됐나? 동산만.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다. 거기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은 등기 없이도 원시 취득이라는 거 알죠?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는 거. 등기 없더라도 취득한다는 거. 자, 우리 승계 취득이다. 앞사람의 권리를 이전받는 43페이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는데 이전적 승계는 특정한 권리만을 이전받는 거. 매매, 교환, 증여. 이게 바로 이전적 승계 중에서 특정 승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앞사람의 하자까지도 다 이전받는 거. 이걸 포괄 승계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상속이 되면은 아버지의 재산만 승계돼요? 아버지 빚도 승계돼요? 그렇죠. 그런 상속이나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그래요. 이게 부동산일 때는요. 등기 없이도 변동이 생깁니다.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알죠? 등기 없이도 부동산은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이 포괄 승계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설정적 승계는요. 우리 제한물권 설정 또는 임차권 설정. 거기 소유권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있죠.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설정자에게 권리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설정적 승계. 자, 거기 권리 변경되는 모습, 이제 발생되는 모습을 가볍게 봤어요. 변경되는 모습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권리자가 바뀌어지는 걸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매매가 되면은 매도인이 소유권자이는데 매수인으로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지고, 상속이 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권자였는데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딸에게, 상속권자에게 소유권이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그럼 권리자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걸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권리자가 바뀌어지는 거.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어요. 질이 바뀌어지는 거. 자, 여러분들.
돈이 물건으로 바뀌어진다든가, 물건이 돈으로 바뀌어진다든가, 이러면은 이거 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갚아야 할 것을, 금전으로 갚아야 할 걸 물건으로 갚는 걸 대물변제라고 그래요. 대물로 변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질적 변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이 멸실돼서 이걸로 반환해야 하는데, 물건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이게 없어졌어. 그럼 물건 가격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지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물건이 멸실되다 보니까 물건 가격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질적 변경. 여기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토바이를 빌려가는데 자동차를 맡겨놓고 빌려갔어요. 오토바이 반환하는 것과 자동차 찾아가는 것이 동시행관계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반환하는 것과 자동차 돌려주는 것은 동시행관계죠? 근데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네? 그러면 오토바이 값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 값을 돈을 받을 때까지 나 이 자동차 못 준다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냐? 있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물건에 대한 항변권이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 항변권은 이 손해배상금에도 여전히 존속한다, 안 한다? 존속한다.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물건에 대한 항변권이 있었는데 물건이 없어져서 돈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돈에도 여전히 항변권은 존속한다. 오케이? 자, 우리 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가 수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수용보상금이라는 돈으로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수용보상금. 바뀌어지죠? 거기에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보상금에 압류하면은 거기에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보상금으로 바뀌어졌네? 질이 바뀌어졌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성질적 변경. 이게 바로 물상대의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미치는 거였어요. 근데 토지가 수용이 됐어. 건물이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 수용보상금이나 건물의 화재 보험금으로 바뀌어지는 경우 있죠? 거기다가 압류해 놓으면은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해야 안 해요. 여기에 있었던 저당권의 효력은 존속하죠? 이런 걸 물상대의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지금 성질적 변경이죠. 자, 우리 성질적 변경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건을 돈으로 바뀌어진다든가 돈을 물건으로 바뀌어진다든가 이걸 성질적 변경이라는 거구나. 오케이? 이것도 돈이고 이건 물건이었고 알겠습니까? 물건이 돈으로 바뀌어졌다 또는 돈이 물건으로 바뀌어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성질적 변경.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다. 권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으면은 소유권만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또 설정됐습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또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거죠. 이거 권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잖아요. 또 돈을 갚았어요. 저당권이 없어졌으면은 줄어들잖아요. 권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양적 변경, 수량적 변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제한물권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설정이라든가 설정되거나 또는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면은 이게 바로 양적 변경이다. 설정이나 소멸이 뭐다? 설정은 늘어나는 거고 소멸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권리의 증감을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는 거. 알겠죠? 작용의 변경이다. 이게 효력의 변경. 거기 효력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효력이 바뀌어지는 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저당권은 순위승진이죠. 여러분들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1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 변제받는 거잖아. 그럼 완전 변제를 못 받을 우려도 다 무너지죠. 2번 저당권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1번이 없어지면은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올라서야 안 올라서요. 올라서잖아요. 이걸 저당권의 순위승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당권이 1번으로 올라섬으로 인해서 같은 저당권이 효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효력이 이렇게 틀려지죠. 그렇죠? 그걸 효력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소멸되는 모습이다 해갖고요. 자, 우리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돼서 목적물상에 있었던 소유권이 소멸한다든가 또는 혼동, 소멸시효,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절대적 소멸이죠. 자, 우리 상대적 소멸은 자, 여러분들 매매가 되면은 매도인은 있었던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소멸해야 하네요. 매도인은. 그걸 매도인 입장에서 소멸하는 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매도인 입장에서 소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변동 원인, 권리 변동 원인을 그럼 뭐라고 하냐? 자,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과 1억 원에 팔고자 합니다. 그러면 1억 원에 팔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잖아요. 팔겠다. 나 1억 원에 팔겠다 이거. 그러면 이게 바로 청약이죠. 그래, 내가 살게. 자기의 생각을, 사고자 하는 생각을 표시했잖아요. 이게 바로 승낙이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의가 돼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이 원인이 돼서 이것이 원인 행위가 돼서 자, 갑은 이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 대금 청구권이 생기죠? 1억 원 줘라 빨리.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 매매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빨리 토지 소유권 넘겨줘라. 이게 바로 법률 효과죠. 그러면 이런 법률 효과를 나오게 되는 이런 결과, 이게 결과인데 결과를 나오게 되는 원인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이 원인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럼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 원인을. 그러면 이런 효과가 생기니까 갑은 토지를 넘겨줘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권리 변동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소멸하는 모습이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발생하는 모습이죠. 자, 상대적 소멸, 상대적 발생.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다? 갑의 소유권이 을로 변동이 생겨서 주체가 변동이 생겼다. 소유자가 바뀌어졌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진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은 자, 크게 자, 행위자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바대로 그걸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원하는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원하는 대로 효력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갑은 팔고자 원했으니까 팔고자 하는 효력이 생겼고 을은 사고자 원했으니까 사고자 하는 효력이 생겼잖아요. 그게 팔겠다, 사겠다라는 원하는 바를 표시해야죠. 그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자, 팔겠다라는 청약과 사겠다라는 승낙은 의사표시인데 이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의사표시인 법률 사실. 청약과 승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 그 매매 계약을 이 계약을 뭐라고 불렀나? 법률 요건. 그러면 법률 규정상 생기는 법률 요건도 있습니까? 그렇죠. 상속. 한번 볼까요?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아들, 딸에게 넘어가는데 자, 이거 보세요. 아들이 자기 여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자기가 혼자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싶은데 여동생이 상속 포기 안 해. 그러면 절반 떼어줘야 안 떼어줘요? 자기 마음대로 못 오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기는 독차지하고 싶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게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과 법률 규정에서 생기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 사실. 그러면 이 요건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법률 효과. 이해갑니까? 그게 지금 권리 변동이 생기는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45페이지 제일 위에 45페이지 제일 위에 법률 사실, 청약, 승낙,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매매계약, 법률 효과,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런 걸 법률 효과라고 한다. 자세히 써 있죠? 자, 법률 사실이다. 이것도요. 너무 좀 이렇게 여기에 뭐 목매달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 목매달았다가는 이제 공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알겠죠?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 사실 용태라고 그래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4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할 것이 준법률행위, 니은번 준법률행위 있잖아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거기 니은번의 네 번째 줄.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한다. 거기 써있죠. 니은번의 네 번째 줄. 거기 표현행위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있잖아요. 이 두 개만 묶어서 그것만 알아놓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안 나와. 그거 나온다면 그건 나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알아내야겠는데, 자, 의사의 통지는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거, 알리는 거. 그래서 법률이 어떤 효과를 부여하도록 발생하도록 하는 거. 각종 최고, 거절 여기에 해당한다. 그 밑줄 쳐놓으세요. 의사의 통지가 뭐다? 최고, 거절. 그래서 최고가 가장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관념의 통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할 시기 있으면은 친지들에게 축하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청첩장 보내잖아요. 그러면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리는 거예요, 안 알리는 거? 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관념의 통지. 각종 통지, 승인 거기다 밑줄 쳐야죠. 각종 통지나 승인이 뭐다? 관념의 통지.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눈여겨보시고 나머지는 별것 아니니까. 자, 우리 사건이라는 게 뭐냐? 47페이지 제일 위에. 자, 사람은 정신작용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출생. 자,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는 거요. 오발탄으로 태어나는 거요. 오발탄이라는 문학적 집 있잖아. 저 단편 소설집 있잖아. 그렇죠? 자, 아무튼간 이 출생, 사망, 시간의 경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권리가 소멸케 하는 소멸시효제도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제도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죠. 부당이득, 혼동 이런 것들이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법률 행위로 들어갑시다. 48페이지. 자, 법률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 행위.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행위자가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대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법률 요건을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을 바로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자가 원하는 바대로. 그래서 원하는 바를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법률 행위다. 오케이? 원하는 바를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그래서 거기에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48페이지 2번에 거기 2번에 1번을 보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써있죠.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의사표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잖아요. 청약과 승낙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인 법률 사실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법률 행위입니까? 이게 법률 행위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해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일 뿐이에요. 청약과 승낙은 구별할 줄 알아야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물론 쌀이 밥이 되지만 쌀이 밥이다 이건 아니잖아. 그게 또 잘 온도를 맞춰서 잘 돼야만이 밥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듯이 청약과 승낙이 바로 법률 행위다 이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런 거.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지만 반드시 여기 2번에 두 번째 줄 2번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건 아니다. 동일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위에도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나오고 여기 49페이지 준법률행위 아까 얘기했듯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상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뭐라고 부른다? 준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종류다 해갖고요. 단독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별표해놓으세요. 다 별표는 법률행위 종류 파트에서는 딱 두 군데만 하면 돼요. 단독행위와 그 다음에 여기 채권행위, 처분행위라는 게 있죠. 50페이지 제일 밑에, 51페이지 제일 위에 채권행위, 처분행위 있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 시험 문제는 그 두 가지로 나와요. 자, 단독행위는 한 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개 의사표시를 행위자가 혼자 하는 거지만 상대방에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상대방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도달해야 한다는 얘기고 상대방이 없다는 얘기는 한 개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고 상대방 없다는 얘기는 도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달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도달해야 하고 여기는 도달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언제 이건 효력이 생깁니까? 완료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죠.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하죠. 상대방이 도달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취소.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 계약을 맺어놓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있다가 속았구나, 내가. 그러면 나 이거 계약, 이 사기 이후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취소하겠어. 라고 취소하고 싶죠? 여러분들 사기를 당한 매수인 입장에서. 그러면 취소해야만이 그 계약이 무효화되는데 취소라는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건데 자기 집에서 외친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을 상대방한테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기죠. 우리 직장 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스트레스 쌓여갖고 이 주머니에다가 사직서를 써갖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사직서, 나 이 직장 그만두겠소라는 게 해지 의사표시거든. 해지. 그동안의 계약은 유효했고 앞으로 그만두겠어. 그러면 사직서를 자기 호주머니에다 품고 있다고 해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장한테 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한테 지시를 해야 나 이런 사유로 그만둬야겠어 라고 했을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기잖아. 그게 바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유언. 자, 유언장에다가 유언자가 써놓고 그게 유족들은 전혀 몰라.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이 있는지 몰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언장이 나와. 아니면은 어디 아버지가 거래하고 있던 변호사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니까 변호사가 쫓아가고 유언장을 공개해. 아버지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저한테 유언장을 맡겨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몰랐어. 그래도 유언은 그대로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유언이 그대로 집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한테 도달이 필요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다는 거. 상대방 있냐 없냐, 도달을 해야 하냐 안 해도 되냐. 거기 기억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오죠? 유언, 유증. 유언장에다 증여하는 걸 유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거들랑 이 재산은 가백에 줘라. 이렇게 증여로 표시한 것을 뭐라고 합니다? 유증. 이것도 그냥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거기 제일 밑에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죠? 완료 시에 효력이 생긴다. 이걸 표백주의라고 그래요. 도달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표백주의. 원래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걸 도달주의라고 하거든. 여기는 도달주의잖아요. 여기는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도달이 필요 없어. 완성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해서 이걸 표백주의라고 해요. 자, 직장에 넘어가서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면제, 상계. 자, 추인이라는 게 뭐죠? 추인. 추에 인정한다는 게 추인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기가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 없어. 왜? 그 계약은 무효니까. 취소 사유니까. 근데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 유효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유효화시킨다는 의사표시죠. 자, 상계라는 건 여러분들 쌤쌤 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퉁치자, 상쇄시키자, 없던 걸로 돌리자 이런 것들을 상계라고 그러죠. 상계. 자,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거기 기억번에 첫 번째 줄에 제일 끝에 법률의 규정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자, 이 단독행위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요. 이걸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단독행위는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진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이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죠. 근데 그 예의까지 알아내야죠. 그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예의. 채무 면제. 이것도 단독행위잖아요. 채무 면제나 유증, 유언. 이거 단독행위죠.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게 단독행위인데 이것은 예의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이거 암기해놔야죠. 자, 원칙은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데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거. 시험 문제가 이 밑에 것으로 나오죠. 오케이? 붙일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약은 우리 계약법에 열거되어 있는 15가지 전형계약이 있고 그 유효계약을 비전형계약이다. 채권행위, 처분행위. 자, 우리 여기 51페이지 채권행위, 처분행위 나오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채권행위 옆에다가요. 의무부담행위다 가로쳐놓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 제목 옆에다가. 채권행위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라? 의무부담행위. 의무를 남기는 행위란 얘기죠. 부담. 그래서 이건 채권 채무 관계를 생기는 것으로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 행위죠. 이행의 문제가 남는 행위다. 의무 부담 행위라는 것은 이걸로 끝난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계약. 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채권계약이죠. 채권행위죠.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를 남기는 행위다. 그러면 쌍방이 의무를 남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쉽구나. 쌍방이 의무를 지고 있으면 뭐다? 쌍무계약. 일방만이 의무를 지고 있으면 편무계약. 이게 바로 유상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케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에 의해서 건물을 임대차했어. 그럼 건물을 비워줘야 안 비워줘야 이사 가야 안 가요. 임차인이 사용한다는 날짜가 되면은 비워줘야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사용대가인 차임을 줘야 안 줘요. 줘야 하잖아.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그렇게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해요. 이걸 채권행위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죠. 타인 소유물로 매매계약. 타인 소유물로 채권 행위는 이거 유효냐 무효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유효하다는 거. 자, 매도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작년에도 또 나오고 아주 잘 나와요, 이거.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갑이 자금을 을한테 대줬다. 갑이 자금을 지급해줬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경락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경매가 됐는데 이자의 명의로 경락을 받았죠. 그렇죠? 이자의 명의로. 그럼 경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병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왜? 경매는 이 사람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경락인 거예요. 이 토지의 소유권은 무조건 경락인 거예요. 자금줄이 어디서 나오는가 신경 쓰. 이 사람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 사람 것이 아니거든. 이자를 신탁자라고 하는데 신탁자 것이 아니거든.
아닌데 신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는데 넘겨줬을 때 이 등기는 무효죠. 이건 무효죠. 이 사람은 취득 못 하죠. 왜? 이 사람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몰래 등기해갖고 넘겨줬다 한다면 을이 팔아먹은 것이다. 갑이 팔아먹은 거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재산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재산을 팔아먹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걸 아냐면 장년기출 문제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갖고 틀리게 지문이. 그게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깜빡합니다. 타인 소유 목적으로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는 걸 깜빡합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유효합니다. 임대차도 임대인 소유물이 한다.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어도 된다. 등기는 못 넘겨줘요. 이 사람은 취득을 못 해요. 왜? 갑 것이 아니다 보니까 취득은 못 하지만 매매 계약이 무효다 이러면 틀려요. 계약은 유효해요. 그럼 취득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은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걸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시실 졸립니까?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초파일이죠. 지금 스님들이 한참 바쁘죠. 그러면 초파일 행사 안 하고 스님들이 좀 몸살 나갖고 몸져 눕는 분들도 있잖아. 연세가 좀 많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스님들이 좀 연세 많은 스님들은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실 이름이 뭐냐 이겁니다. 스님이 병원에 입원했어. 병실 이름이 뭐예요? 중환자실. 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중환자실 몰라요? 재미없어요? 아니 한번 웃어야 잠이 깨지. 한번 웃자고 한 거죠. 자, 의무부담행위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다. 자, 이거 의무부담행위 이해 갔죠? 이해 갔고. 처분행위는 뭐냐?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남지 않아요?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처분행위는 말 그대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 이걸 처분행위라고 그러는데 뭐가 처분행위냐? 두 가지죠. 물권행위와 물권 변동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준물권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물권 변동이 생기게 하는 물권행위, 우리 소유권 이전행위, 소유권 양도, 제한물권 설정행위 이런 것들이 다 물권행위죠. 자, 우리 소유권을 진정하게 넘기려면은 소유권자만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만이. 그러면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넘겨줬더라도 이 사람은 취득 못하는 거죠. 진정한 소유권자 이 사람이 넘겼으면 취득하지만은. 오케이? 그래서 진정한 소유권자만이. 이건 이해의 문제가 남지 않잖아요. 또 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면은 소유자만이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만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자다 그러면 다 그 부동산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고는 설정을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 파트가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리는데 이 자기의 건물일 때 이 건물을 그러면 자기의 건물을 저당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을 채무자 겸 설정자라고 그래요. 채무자도 되지만은 갑이 돈을 빌렸으니까 또 설정자도 되죠. 근데 채무자와 설정자가 틀릴 수가 있죠. 자, 이 건물은 병 거야. 갑이 돈을 빌렸지만은 병이 저당을 제공해 줬어. 그러면 이자는 채무자이고 이자를 설정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건물로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해 준 자잖아요. 물건으로서 보증을 서준 자다 이겁니다. 이걸 물상보증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불른다? 물상보증. 물건으로서 보증을 서준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설정자지 채무자가 설정자가 될 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만이 설정자니까.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부동산은 소유자라는 거. 저당권 설정자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물권행위,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뭐냐? 물권이 아니에요. 거기 밑줄 치야죠. 우리 채무 면제, 채권 양도, 무채항권 양도. 우리 무채지상권이 뭐죠? 여러분들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앙권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양도하려면은 특허권자만 양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양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특허권자가 양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행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행위가 유효하려면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없어야요? 있어야죠. 처분 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처분행위다. 물권을 챙기게 하는 행위가 바로 처분행위고 물권행위,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인데 거기 준물권행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항권 양도 써있죠? 거기 핵심에서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자 여기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써있죠?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넘기셔도 돼요. 자, 우리 법률행위 요건으로 들어갈까요? 53페이지. 법률행위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필요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효력요건 또는 유효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성립이 되는데 필요한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적 성립요건, 특별적 성립요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 성립요건은 자 법률행위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똥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 당사자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것은 법률행위 아니에요. 잘 훈련된 그 똥개의 목에다가 바구니를 걸어놓고 그 슈퍼를 보냈어요. 그럼 똥개가 슈퍼를 가는데 슈퍼 주인이 알아보고 바구니를 보니까 쪽지가 있어. 두부 한 개, 콩나물 한 봉지 이렇게 써있네. 그러니까 그걸 그 바구니에다가 넣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똥개가 또 따를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 두부 매매계약, 콩나물 매매계약 아니에요? 이잖아. 왜 아니게요? 그 쪽지가 청약이고 넣어주는 행위가 승낙이거든요. 그 똥개는 도구예요, 도구. 그냥 전화기로 의사표시 하는 거나 똑같아. 전화기나 똑같아, 똥개는. 똥개가 그 콩나물 돌라고 한 거 아니잖아, 지금. 알겠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참 개가 신기하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집 근방에 그 맹인이 있었어요. 젊은 그 학생 맹인. 그 학생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 안내견 있잖아. 안내견을 꼭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 끌고 다니는데 그 안내견이 얼마나 똑똑한가요? 전 항상 보고 놀랐어요. 버스가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번호 버스를 꽉 저기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버스가 와. 근데 맹인은 모르잖아. 몇 번 버스가 왔나 모르잖아. 근데 이게 일어나. 아, 그러면 내가 탈 버스가 왔구나. 그게 일어나. 그 번호를 보고 일어나. 일어나갖고 먼저 올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빈 자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을 딱 시킨 거죠. 그 자리 밑으로 싹 들어가요. 싹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꼬리도 안 보여. 다리고 꼬리고 안 보여. 그 자리 밑으로 쫙 들어가더라고. 그 맹인이 앉으면은 앉은 밑에, 서 있으면은 서 있는 밑으로 들어가. 자리 밑으로. 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없게 하려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거예요,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 오지 이제 내린다고. 그걸 또 훈련을 시킨 거야. 지가 내릴 때 되면은 딱 나와, 거기서. 그럼, 맹인도 물론 듣기는 하겠지, 그거. 이제 이게 같이 나오는 거더라고. 와, 정말로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개가 3천만 원짜리래. 근데 그 맹인이 학생 맹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개를 거느리나 삼성재단에서 맹인이지만은 좀 유능한 맹인 있잖아. 뭐 공부도 잘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만 그걸 준대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없으니까. 그걸 훈련시켜서 개별적으로 훈련시킨대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 맹인 개가 이제 은퇴하면은 끝난대요. 그 사람에게 맞게 훈련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필요가 없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다니더라니까. 참, 그 개를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자, 당사자가 있고, 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할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표시.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요. 근데 특별적 성립 요건은 요식행위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돼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인행위가 요식행위인데 결혼의자라는 합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혼인 신고해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신고해야죠. 그러면 신고 않고 그냥 이렇게 결혼식 올리고 살고 있더라. 그러면 사실은 배우자에 불과하죠. 오케이? 그렇다.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현상광고는 광고 내용이 실현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약정만 갖고 성립되는 거예요. 실현이 돼야죠.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러죠. 급부가 있어야 실행이 돼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계약 내용이 실행이 돼야. 이걸 실천계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 보세요. 이거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저 A에게 저 왼수놈 저놈을 죽여준다면 내가 너한테 5억 원을 주마. 살인을 목적으로 5억 원 주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하면 틀려버리죠. 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까요? 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살인 내용. 있잖아요. 목적 있잖아. 의사표시 있잖아. 청부 살인계약이에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성립됐으면 법률행위야. 그럼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은 불성립됐을 때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성립이 되면은 법률행위고 불성립 시에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이건 성립된 거잖아. 저 세 가지가 다 있잖아. 그러면 성립됐다고 해서 이게 유효화된다면 난리 나겠죠. 이 계약이.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판사의 질서로. 불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죠. 무효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이건 성립 요건이 전제가 된 거죠.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효력 요건이 또 갖춰지지 않은데 그러면 효력 요건이 부존재해요. 이것이 안 갖춰졌어. 그러면은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뭐라고 했나? 효력 요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죠. 효력 요건이 갖춰지면 유효한 거고. 오케이? 유효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법률행위죠. 왜 법률행위냐? 성립은 됐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를 논할 여지가 없죠. 문제 잘 나오죠.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를 따져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1차가 합격해야 2차의 합격 여부를 따져보는 거지. 1차가 떨어졌어. 그러면 2차 채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거랑 똑같아. 1차가 통과됐어. 그러면 이제 2차도 통과되겠지 하고 햇바람 불면서 채점해봐야죠. 근데 만약에 1차가 떨어졌어. 그러면 2차 채점할 필요 없이 빨리 소주 한잔 하러 가야죠. 우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알겠죠?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여기가 통과돼야만이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통과됐고 여기는 통과가 안 됐더라도 1차 합격한 것은 지장 없잖아. 2차는 떨어졌더라도. 그러면 여기도 통과되면 이제 유효하게 합격한 거죠. 오케이? 이해 갔지? 뭔 말인가? 무효 취소인 것도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이 됐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효력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적 효력 요건으로 이것도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다겠는데 이 당사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능력이 요구된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죠, 무효. 그렇지만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자, 제한능력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죠? 취소죠. 취소.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목적은 내용은 확정돼야 안 돼요? 확정돼야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없어요?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어야 없어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죠? 저런 식으로 저 계약이 반사이질주일 때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유효하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일치가 됐어.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건데, 불일치가 되면 무효 취소 사유죠. 그렇죠? 우리 착오는 불일치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착오고, 비진 의사표시는 불일치된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 비진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다든가 할 수 있을 경우는 무효잖아. 오케이? 그리고 일치돼야만 유효한 거죠. 또 일치됐더라도 하자 없는 의사표시해야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기강박은 취소사유예요, 아니에요? 취소사유죠. 하자가 없어야만이 유효하다. 일치해야 하고. 그러면 특별적 효력 요건은요. 조건부 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안 돼요. 조건부 행위. 조건이 성취돼야죠? 조건이 성취돼야 한다.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이 자격증 따면은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거야. 이 자격증 따면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또 자격증 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자격증 따면은 당신 내가 용돈으로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좀 한번 열심히 해서 따보라고 이러더래요. 근데 그 수강생이 한 2달간 공부해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남편한테 나 1,000만 원 줄 일이 없겠네 이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나 어렵다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러지 말라고. 항상 절대적 긍정이에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자꾸 어려워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잘 알려주니까 그것만 잘 챙기면은 뭐 7, 80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나와 또. 알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공부하다 보니까 개론도 어렵고 민법도 어렵고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행위에서는 기한이 도래해야 안 해요. 도래해야 효력이 생기죠? 유언행위에서는 어떻게 되죠? 유언행위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해야 안 해요. 사망해야죠? 우리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유효하려면 소관청 허가를 받아야죠?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또 필요한 요건이다 해서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그럽니다. 오케이? 자, 우리 책에 정리해 볼까요? 53페이지. 일반적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가지가 있어야 한다. 특별적 성립 요건은 요물계약에서는 물건의 인도, 요식행위에서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 자,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효력 여부를 따져보는 건데, 일반적 효력 요건은, 자, 우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지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을 지한 능력자라고 그러죠?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은, 거기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나오죠? 그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화된다. 처음부터 무효화된다. 처음부터. 잘 물론 뭐 취소 파트에서 또 나오지만은 잘 밑줄 쳐놓으세요.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번에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하자 없어야 한다. 불일치됐으면은 무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직장인 언거에서요. 판례박스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말 찾았어요? 제일 위에 판례.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 나왔죠. 농지 매매 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 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없는 자가 농지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대로 유효예요? 유효해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니까. 그럼 무슨 요건입니까? 그 농지를 등기를 신청할 때 같이 할 서류에 불과해요. 등기를 신청을. 그래서 농민 취득 자격증명이 없는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전입신고 해야 하잖아.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등기할 때 필요한 요건일 따름이니까.
제일 밑에 특별적 효력 발생 요건이다. 자, 조건부 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고 여기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나오죠? 그거 밑줄 쳐놓으세요. 대리행위에서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그러죠? 그건 무효죠. 자, 우리 조건부 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부 행위에서는 기한이 도래하고 유언 행위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해야 한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우리가 10분간 쉽시다. 이 성립이 됐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하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성립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주장하는 자, 권리가 발생됐음을 주장하는 자가 성립을 입증해야죠. 성립됐음을 입증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효력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냐? 무효 효력 요건이 안 갖춰졌음을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취소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 사유가 생겼음을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음을 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사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지금 반대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죠. 여기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됐음을 입증해야 하고 여기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사유임을 취소 사유가 생겼음을 입증해야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거 까먹지 마세요. 무효 취소는 누가 입증해야 했나?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사유가 생겼음을 취소 사유가 생겼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중요 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하냐? 착오자가. 취소하는 자가 착오자잖아요. 취소하고자 하는 착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자, 우리 55페이지에 법률행위 목적 있잖아요. 여기가 오늘 공부 핵심이에요. 여기서 두세 문제 나와요. 못 나와도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까지. 그래 좀 쉬었다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봅시다. 알겠죠? 좀 쉬어.